다시 한번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갈등관리 디지털진흥원 지성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쌀쌀한 날씨와 조금 풀리는 날이 좀 반복되면서 감기에 아주 많이 노출되기 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독감 환자들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감기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첫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 문제는 초성 퀴즈고요. 같이 한번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은 두 종류가 있으며 뿅뿅 계엄은 전시나 사변 시, 경비 계엄은 치안 유지가 목적입니다. 초성 퀴즈고요. 두 글자입니다. 시간 됐습니다. 초성 퀴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어렵지. 봉사기업 나왔고요. 자, 바로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시옷. 지읒시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벌? 전시기업 아마로 추측이 되는데, 히읗비읍은 아마 헌법. 비상계엄. 네, 좋습니다. 초성 퀴즈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거 하면서 비상 적으신 분도 계시다는 거. 비읍시옷 정답은 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는 공공의 행정을 있을 때는 계엄을 비상계엄이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 됐습니다. 점수 부여해드리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3, 1. 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은 몇 명입니까? 헌법 제111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몇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몇 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몇 명일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은 몇 명입니까? 자, 9명 중 3명은 82%, 그 다음 9명 중 5명 14%, 그 다음 7명 중 3명 2% 이렇게 답을 적으셨는데 한번 정답 보도록 할게요. 총 헌법재판관은 9명, 111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역시 최근 뉴스에 따른 최근 뉴스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형사상 소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어떤 경우에 형사상 소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잘 읽으셨으면 1번 모든 범죄에 대해 소출받을 수 있다. 2번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한 경우에만 소출받을 수 있다. 3번 국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출받을 수 있다. 4번 재직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출받을 수 없다. 자, 이 내용은 헌법 제84조에 나와 있는 경우고요. 4, 3, 2, 1. 자, 어떻게 정답 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높은 정답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모든 범죄에 소추받을 수 있다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2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소추받을 수 있다. 88%. 3번 국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추받을 수 있다. 12% 기명을 해주셨고요. 4번은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국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추받을 수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소추받을 수 있다. 정답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소추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소추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뉴스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료 확인하고요. 자,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 좀 벗어난 부분이긴 하지만 헌법에 관련된 내용을 실었는데 저도 한 명의 근로자고 노동자라는 것까지 힌트를 드리면서 근로자는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정은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 3권. 자, 1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제33조에 실려있다. 2번 집회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제21조에 실려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표현의 자유 23조에 실려있다. 집회권, 단결권, 언론의 자유 제31조에 실려있다. 자, 몇 조일지가 이제 아마 조금 관건일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정확한지 아마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 상권은 단단단이라는 것까지 힌트를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상권은 흔히 노동법을 공부하거나 또는 이런 띠를 두르고 으쌰으쌰 해야 할 경우가 생길 때 저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노동자들은 단단단이 중요하다. 단단단만 알고 있으면 좀 이런 부분에서 권리의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까지 전해 들었었습니다. 많은 분님 단체를 위해서 단순하게 단일 대오로 단체를 위해서 단순하게 단일 대오로 단단단 좋습니다. 자, 정답률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정답일지보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96%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거의 정답이 아닌가 싶은데 정답 한번 볼까요? 자, 1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제33조에 실려 있습니다. 자,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며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점수 부여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이번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에 갈게요. 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1번 공휴일로 재지정해서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자. 2번 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고려를 하여 미지정을 유지를 하자. 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몇 퍼센트나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1. 네, 됐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까 단단단 노동 상권에 대한 문제도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유지를 하시고 대부분이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자 81.6%, 경제 활성화, 생산성 고려를 위하여 미지정을 유지하자 18.4%. 자, 이 부분은 연령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항상 매일매일 궁금하게 보는 포인트 있죠. 오늘은 10대 분들께서 몇 분이나 참여하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까지 보게 되면 자, 오늘은 10대 분들 2분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대 분들이 영 늘질 않아요.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시니어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신중년, 요즘에는 신중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대 100%.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자 100% 동감합니다. 20대, 30대, 20대에서는 40%만 휴일로 지정을 다시 하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40대, 50대, 60대에서는 80%, 70%, 89% 이렇게 나왔습니다. 30대 100% 대부분이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다시 휴일로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자. 근데 유일하게 20대만 경제 활성화 생산성을 고려해서 미지정을 유지를 하자. 근데 우리 참여하고 계신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은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까지만 저는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점수 부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예전에 공부했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실어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번 남북 대화를 중단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2번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진행자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강경하게 그쪽에서 좀 많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최근 국제 상황도 그렇고 좀 너무 독단적으로 강력하게 제스처를 취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자 개인적으로는 잠깐 중단하고 더 고립되게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정답은 없으니까 시간 됐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대화를 중단하고 강경하게 대응한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자, 엘라네님, 미사일만 쏘지 않게끔, 네, 뻥 하고 쏘면 이게 안 되니까요. 남북 대화를 중단하고 강경하게 대응한다. 41.5%. 관계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 58.5%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남녀별로 좀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남성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과 부분과 여성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성은 좀 오랜만이죠. 자, 41.5%와 58.5%의 의견에 대해서 남성분들은 대화를 중단하고 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52% 나왔고요. 여성분들은 남북 대화를 중단하고 강경하게 된다. 29.2%, 20%, 29%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런 국방의 의무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52%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여성분들은 29% 여성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다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진행자 또 개인적인 또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복무를 할 때는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시시각각 하나님 말씀처럼 미사일만 쏘지 않게끔 하는데 미사일 쏘는 신용만 하더라도 우리 전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긴장을 해요. 엄청 긴장을 하고 새벽에 이렇게 쏘는 신용만 하고 가령 뭐 낌새만 보이더라도 팬티바람에 이렇게 오늘처럼 추운 날 밤에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팬티바람에 나와서 이렇게 쓰고 조끼 입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고생한 거 생각하면 조금 쓰는 뭐 하는 신용만 하는 거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 거 매우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 너무 고생한다.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한다. 그리고 직업군인들도 너무너무 고생하신다. 리스펙트를 보내면서 이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까지 점수 부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동일 퀴즈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진행을 하고 항상 마지막에 우리 참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여쭙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에 따른 결과나 또는 추첨이라는 거를 좀 지금까지 못 해드렸었어요. 근데 못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좀 다시 추출하고 어느 분께서 이렇게 좀 답변을 혁신적으로 하셨는지, 혁신적으로 하셨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이 가능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오늘 3일이 제일 저조한 날에 말씀드려서 조금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훨씬 더 풍부하게 제가 방송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과정까지 했던 내용 한 두 꼭지만 정리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서 군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복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제한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취합을 해보니 어차피 평등한 부분이고 같이 복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모르겠다, 그 다음에 제한해야 한다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역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평등권 그리고 의무 복무다, 평등권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새롭죠. 지난날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재구성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좀 혁신적으로 대답을 재미있게 하셨는지 또는 생각을 깊게 의견을 많이 나누셨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했던 내용이에요.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번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우선하며 대통령 대행은 이를 꼭 임명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국회가 우선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의견이 좀 한쪽에 좀 쏠린 권한이 나왔었는데 국회에서 선출한 세 분은 국회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대통령의 권한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의견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임명해야 한다. 국회가 우선이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다. 여기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자, 다음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정한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인터넷 뉴스에 1번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됨으로 제한, 그러니까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종교단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허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좀 너무 단정 짓거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행자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진행자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예전에 그 선거철이나 대통령 선거철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그 후보자들이 기호 1, 2, 3, 4, 5, 6, 7, 8번까지 이렇게 막 붙게 되면 뭐 대동단결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를 기도로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었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이런 문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 단체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아닌 거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전혀 뭐 참여하지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또 종교 색깔에 대해서 정치 참여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순전히 진행자의 생각이었고요. 우리 참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제한해야 한다. 2번 종교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견창에 글이 안 써요. 네, 의견창 좀 있다가 의견창 쓰는 날이 있습니다. 카리나님 조금만 한 테포만 기다려 주시고요. 대정 화이팅2님 정치와 종교 참 그렇죠. 나라를 진정으로 모든 종교는 구국기도회.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되면 제한된다. 58.5%.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포함되므로 허용해야 한다. 41.5%.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네. 그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많기 때문에 진행자가 이렇게 문제를 기재를 하였는데요.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요.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요. 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령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매우 궁금해요. 왜?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10대 분들과 20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10대 분들은 오늘은 10대 22분 참여하셨고요. 종교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포함되므로 허용해야 한다. 두 분 다 100%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20대 분들은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40%,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면 허용돼야 한다. 60% 이렇게 주셨고요. 그런데 30대, 50대, 60대 분들은 위배되므로 제한해야 한다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30대는 근 80% 가까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50대 분들은 90% 가까이, 60대 이상인 분들은 80%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되므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특이하게 40대 분들만 좀 낮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대정 화이팅투님 현재 뉴스에서 하늘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엘라이나님 종교 수장만 잡으면 될 듯요. 이제 이런 사이비도 굉장히 최근 뉴스는 아니지만 꾸준히 등장하는 부분이죠.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여자분들 제 눈을 바라보세요. 우리 참여자분들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괜찮죠? 참여자분들은 제 눈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예교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리 원칙이 위배됨으로 제한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 우리 참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라고 늘상 하듯이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위배된다 또는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허용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의견 150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하고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1. 네,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적어주셨는지. 자, 오늘은 좀 많이 오타가 적어졌죠. 그쵸?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주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1번만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2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개입하는 순간 자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도 계셨고요. 정교 분리는 할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허용하되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책임을 강하게, 그럴 때는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 다음 표현의 자유는 넓게 허용하되 혐오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부분을 제재를 해야 한다. 그 다음 행정과 법률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단체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힘이 있다. 예, 그것도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도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조금 있지요. 그 다음에 선거 기회에 정권에 빌붙은,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는 분리 원칙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현 종교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아프게 한다. 그렇죠. 조금 약간 종교적으로도 얘가 치우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종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미신의 조금 그런 부분도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일반인은 자유스럽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자유스럽게 하지만 목사 등의 수장은 제한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유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내용은 제한하는 게 발전적인 것 같다. 그렇게 의견도 주셨고요. 제한을 안 하면 사이비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자유적 활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특정 종교단체는 꼭 금지해야 할 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좀 극단적인 의견 중에는 종교인에게는 투표권도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60분 70분 가까이 방송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그리고 허한정 교수님과 함께 우리 참여자분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져요. 감사합니다. 바람따라님 매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안녕.